모든 문제는 감정에서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부동산 찾아갈 때도 뭐 음료수 같은 거 좀 들고 가도 되고요. 부드럽게 웃으면서 이야기, 막 갑과 을처럼 막 이렇게 명령하듯이 하지 마시고요. 부드럽게 하는 게 좋고. 연예인보다 더 재밌는 부동산 전문가. 어려운 부동산을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전문가. 김인만과 함께하는 부다방 TV. 안녕하세요. 부다방 TV 진행자 김인만입니다.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. 바로 스타트입니다. 자, 지난 시간 뭐 했나요? 요즘 집을 팔고 싶은데 안 팔린다라는 그런 문의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집을 파는데 도움이 되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일부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죠. 정확한 상태를 좀 파악을 해라. 그렇죠?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느냐, 매수자는 있는데 가격이 문제냐를 스테이터스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. 매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최저 가격 수준으로 가격을 떨어뜨려서 팔 것인가, 아니면 급매물이 팔리고 나서 그 다음 순위로 팔릴 것인가,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. 세 번째는 동네 부동산에 다 던지지 마라. 잘하는 부동산 한두 군데만 매물을 등록하는 것이 좋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그 이어서 매물만 등록하면 다 해결이 될까요? 한두 군데 부동산에 선별해서 매물을 등록했다. 자,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사람 마음이 똑같은 게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자꾸 귀찮게 해야 돼. 자꾸 귀찮게 하고요. 막 성가시게 하고요. 막 부탁하고요. 막 생각이 나게 해야 돼. 이 사람이. 그러면 제가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매물이 여러 개 등록되어 있을 거잖아요. 자, 이 중에 어떤 물건을 손님이 한 명 온다면 뭘 우선순위로 이야기를 할까? 매물이 10개 있다고 하면 10개를 다 소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이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, 뭐 가격이 가장 낮은 물건 위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. 돈과 층이 좋은 물건 위주로 브리핑을 할 수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자꾸 생각이 나야 돼. 그래서 이거 먼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팔아주세요 라고 해서 매물만 등록하고 간간무소식 잊어버리면 안 돼요. 부동산 또 일이 많고요.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하든지 음료수를 들고 한 번 또 찾아가기도 하고요. 이야기도 좀 하고요. 커피 한잔 하고 좀 친해지기도 하고요. 뭐 또 계속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전화도 좀 어떻게 돼요? 잘 팔리고 있나요? 이렇게 좀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면서 좀 생각이 나게, 이 사람이 진짜 팔 의지가 강하구나 정도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좋고요.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저는 사람 마음이 똑같아 가지고요. 음료수 같은 거 좀 들고 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또 인센티브.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보수를 주는데, 지금이 예를 들어서 매수인 우위 시장이잖아요. 사는 사람이 장땡이야. 살 사람이 별로 없어. 어쩌다 한 명이 나와.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러면 중개보수 주고 플러스 알파, 제 물건을 계약하면 플러스 알파로 한 100만 원 정도, 2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면, 우리가 부동산이면 어떤 물건 먼저 할까요? 그래도 중개보수 플러스 알파 좀 더 주는 물건에 조금 더 마음이 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꼭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, 이게 매수인 우위 시장이라면 그런 인센티브, 평소에는 줄 필요 없겠지만 좀 그렇게 전략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저는 고려할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? 부동산 마음이 똑같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고, 그러면 이 물건 내가 광고를 좀 돈 들여서 광고를 하더라도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거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건 뭐냐면, 절대 비밀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. 이 비밀이 뭐냐면요.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,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우리 남편 또는 우리 배우자가 해외 발령이 나가지고 한 달 내로 이사를 가야 돼요. 집 빨리 팔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동산에서 뭐라고 할까요? 이 사람이 진짜 급하구나. 내가 신경 써서 빨리 잘 팔아줘야겠다.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,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은 가격을 조정해도 급매물로 팔 사람이구나. 그러면 매수자가 나오면 뭐라고 해요? 이 집주인은요, 해외 발령이 나서 꼭 가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해 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살 마음이 있으면 가격 조정이 되는 물건이니까 한번 조정해보죠.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. 물론 그렇게 해서 잘 팔릴 수는 있겠지만, 여지, 내 약점을 미리 알려주게 되면서 가격 인하에 대한 여지를 그렇게 남겨주게 되죠. 예전에 몇 년 전이야? 한 25년? 30년 전? 제가 회사 다닐 때 신입사원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엄격하게 하나 사서 발령이 난 거예요. 발령이 나가지고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, 그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? 30살도 되기 전에 어린애가 모르니까 동네 부동산 가가지고 제가 그랬던 거예요. 발령 났으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팔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시세 대비 몇 프로인가? 한 20%?
30% 저렴하게 팔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뭐 아무 물정도 모르고 그때 뭐 20대 청년이니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부동산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스스로 약점을 그렇게 얘기해서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더 받을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 그렇게 헐값에 던져버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. 제 첫 집이었는데요. 제 첫 집에 대한 아픈 추억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팔 때 약점을 절대 먼저 그렇게 오픈하지는 말자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냥 팩트만 얘기를 하세요. 나는 팔고 싶습니다. 얼마에 팔 수 있습니까?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. 얼마에 팔 수 있느냐? 그래서 나는 얼마에 팔 거다. 혹시 뭐 가격 조정이 필요하면 매수자가 나타나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. 그러면 내가 그때 하지. 나 미리 내가 가격을 막 떨어뜨리지는 않겠다. 하지만 나 여진이 있다. 매수자가 꼭 살 마음이 있다면 나는 가격 조정에 마음은 있다.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달라. 내 거 잘 팔아주면 인센티브 줄 수도 있다 정도만 던져주는 게 좋지, 고주할 미주할 어디 가고 뭐가 어째되고 사정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. 자, 중개보수, 우리 중개보수 굉장히 중요한데 계약하기도 전에 중개보수 가지고 싸워가지고요 감정 상하게 하지 마세요. 모든 문제는 감정에서 시작이 되는데요. 중개보수는 계약서 쓸 때 이제 다 돼서 이제 매매 계약하고요. 계약서 쓸 때 정확히 뭐 몇 프로, 뭐 0.5%, 0.4% 딱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.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지가 있죠. 0.9% 협의라면 0.7%로 할래, 0.5%로 할래, 계약서 쓸 때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좋고, 내가 인센티브 준다라고 한다면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, 시작도 하기 전에 중개보수 얼마 깎아줄 수 있어요? 그거는 매도인 우위 시장. 그렇죠? 뭐 작년같이 분위기 좋을 때, 집주인이 큰 소리 칠 때는 야, 중개보수 나는 안 줄 거야. 그래도 팔아줘 하면 부동산에 팔아요. 왜? 매수인한테도 수수료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,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매수인 우위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되고요. 중개보수 때문에 괜히 감정 상하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계약서 쓸 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감정이 부동산하고도 이제 감정이 중요한데요. 웃으면서 좋은 감정으로. 모든 문제는 감정에서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부동산 찾아갈 때도 뭐 음료수 같은 거 좀 들고 가도 되고요. 부드럽게 웃으면서 이야기. 막 갑과 을처럼 막 이렇게 명령하듯이 하지 마시고요. 부드럽게 하는 게 좋고, 세입자도 굉장히 중요하죠. 세입자가 그 전세 준 집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이제 집을 보여주는데 평소에 감정이 나쁘면 집을 안 보여주고요. 집을 안 보여주면 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세입자 협조가 필수기 때문에 평소에 좀 원만한 세입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. 집 보러 갈 때는 어떻게 해요? 미리 전화를 해서 양해를 좀 구하는 거죠. 집주인인데 부탁 좀 드리겠다고, 사정이 이렇게 돼서 집을 팔게 됐는데 전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, 그대로 승계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, 이렇게 돼서 사정이 있으니까 잘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뭐 시간이 되면 뭐 빵이라도, 파리바게뜨 빵이라도 좀 들고 가서 선물하면서 그렇게 부탁하면 웃는 얼굴에 침 뱉지는 못하거든요. 근데 평소에 딱딱하게 하고요, 기분 나쁘게 하면 집 안 보여줍니다. 집 안 보여주면 시세보다 누가 집을 안 보고 사요? 저렴하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거든요. 그래서 세입자한테도 좀 원만한 관계에 좋은 감정이 들 수 있게 하고요. 자, 집을 보러 와요. 내 집에 보러 오게 되면 사람 마음이 똑같죠? 정리정돈 좀 하고요. 좀 깨끗하게, 좀 인테리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가벼운 인테리어나 정리정돈 정도 하고요. 조망이 좋거나 뭐 일조권이 좋은 아파트라면 낮 시간에 집 보여주는 약속을 잡는 것도 좀 유리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. 첫 느낌이 중요하거든요. 첫 느낌이 딱 마음에 들어야 집을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, 집 보러 갔는데 우중충하고 막 귀신 나오는 그런 분위기 같으면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. 그러니까 어차피 팔려고 했다면 정리정돈도 좀 하고요. 깔끔하게 집 상태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 때는 좀 용감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. 뭐 미련이 남아가지고요, 나한테 칼 자루가 없잖아요. 매도인 우위 시장일 때는, 내가 집주인이 큰 소리 칠 때는 막 큰 소리를 좀 쳐도 되겠지만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요. 매수인 우위 시장일 때는 내가 목표를 정했다면, 세입자가 뭐 나왔어요. 나는 9억 5천에 팔려고 했는데 9억 5천에 살 사람이 나왔어. 그럼 과감하게 팔아야 되고요.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 조정해달라고 하면 고려해서 조정해줄 필요는 있습니다. 단 조정해줄 때 나는 한 번만 조정해줍니다. 부동산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. 왜냐하면 2,000만 원 조정해주면은요, 또 조정해달라 그러고요. 또 조정해주면 나중 계약 안 하고 가버리는 경우들이 지금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, 집값이 오를 때는 내가 올리면 사람 마음이 그래요. 막 따라가서 올려주더라도 막 계약하고 싶은데 한번 내려주면은 살 마음이 사라지거든요. 그래서 처음부터 막 가격 조정을 많이 해줄 것처럼 하지 말고, 꼭 살 사람이라면 나는 얼마 가격 조정하겠다라는 정확한 시그널을 이렇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집을 파는
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. 부동산 때문에 고민 있거나 가슴 답답하신 분들 기님만 네이버 카페 기님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에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요. 이렇게 유튜브로도 부다방TV에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방송도 해드립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.